작성 범위에 따라 서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갑신정변을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두 차 시의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당시 살았던 인물들의 관점과 역사가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제공해 준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파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수업 이게? 여기까지 딱 읽은 다음에 이게 바로 그거구만 하고 딱 감이 오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멀티 퍼스펙티브 수업이에요. 이게 다원적 관점 수업. 우리가 다원적 관점 수업은 보통 세 가지 관점을 얘기했단 말이지. 첫 번째는 누구의 관점, 역사적 행위자의 관점, 다시 말하면 과거 사람의 관점, 그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담론, 과거를 해석해낸 역사가의 관점, 그죠? 이 과거를 바라보는 역사가, 후대인의 관점이에요. 세 번째는 수업이니까 이 과거자와 행위자와 후대자, 역사가 사이의 관점이라고 해서 학생의 관점을 말했던 것이죠. 학습자의 관점. 이것도 물론 후대인의 관점이겠지? 역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만적도 있고 최충원도 있는 것이고, 그죠? 역사가인 변태섭도 있고 이병희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 같은 학습자도 있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점 다 공부하는 게 멀티 퍼스펙티브라고 했던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 그걸 수업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 뭘 보여주자는 거예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관점을 보여주자. 이거 첫 번째고. 당시 살았던 사람들. 두 번째는 역사가들의 관점을 보여주죠. 세 번째는 자신의 관점을 익히하죠. 이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수업하고 싶은 게 지금 누구야? 홍교사의 마음이에요. 성씨가 자꾸 바뀌어서. 홍교사의 마음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 전부 다 김씨를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자, 1차 시에는 역사 인물의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여주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자? 역사가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걸 보여주자. 일단 첫 번째, 과거 사람의 관점이건 역사의 관점이건 이건 자료로밖에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주는 겁니다. 자료를 주는데 어떤 자료를 준다고요? 아까 말한 이걸 보여주는 자료와 이걸 보여주는 자료를 주자는 거지. 자료 말고 어떻게 알려주겠어, 이거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지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 자신의 관점이니까. 이 자신의 관점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관점을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내러티브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수업에서 자기가 생각한 거는 내러티브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러티브 역량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남에게 드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해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딜타이 씨 말씀이에요, 이게. 나의 경험을 표현해야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도 좋고 글도 좋아요. 발화가 됐건 혹은 서술이 됐건 간에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자신의 평가를 작성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글로 쓰게끔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자, 2차 시에서는 그래서 이걸 남한테 설명하고, 뭐 어떻게 설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설명함으로써 이거를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 내용이 이해되죠? 여기 1, 2차 시, 2차 시 동안 하게 될 내용이고, 1차 시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자료를 줘야 되겠네. 어떤 자료를? 이런 자료 하나와 이런 자료 하나를. 그죠? 급진계합한 공회파는 행위자죠? 역사가들은 후대인이죠. 그러니까, 그죠? 행위자 입장을 비교하기 위한 거 하나, 두 번째는 후대의 역사가들의 입장을 비교하기 위한 거 하나. 됐지? 근데 마지막은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 세 번째. 학습하고 색이 딱 떨어졌네, 그러면. 얼마나 깔끔해, 수업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문제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줍니다. 첫 번째는 가인물 자료, 나인물 자료 걸 줘요. 근데 보니까 이런 자료인 걸 보니까 과거인의 자료인 것이죠. 요건 지금 첫 번째 과거인의 자료인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써드리는 거는 여러분 좀 분류해 보시라고. 요건 지금 역사가의 자료인 겁니다. 맞죠? 자, 그럼 가인물은 누굴까요? 들어가 인물 써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뒤에 문제 보시면은, 여기 우리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평가 기준에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작성 방법에 A 한 다음에 밑에 당시 역사적 인물 세력들을 제시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인물이 누군지를 제시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인물을 알아야 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와 나가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가 누굽니까? 고맙게도 이름이 있어요. 김옥균이고요. 그건 김옥균이라는 급진계파의 입장을 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고종실록과 소금청사라는 글의 저자인, 이거 모르면 못 쓰는 거지, 답을.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요? 김윤식이에요. 김윤식의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가인물은 김옥균, 나인물은 김윤식이에요. 한국사식을 겸해서 낸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가들이잖아요. 그럼 A와 B가 누군지도 파악해야 되겠네. A는 누굴까? 갑신정변을 인류 수재들이 일본한테 이용당한 사건이다라고 좀 안 좋게 봤던 분이 박은식이에요. 반면에 시대를 앞서간 애국자들이 이렇게 사건이다 본 사람들은 개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거 누구랑 특정이 어렵고 대다수학제 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해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두 번째 거는 안 나와 있죠. 아예 문제에도. 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번은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거인이지. 그러니까 가나 두 개를 보여준 거는 학생 개별 활동은 과거인에 대한 거죠.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생략된 부분에 2가 들어있겠지. 1이 들어있겠지. 2가. 근데 이건 없는 겁니다. 지금 잘리고. 1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는. 그러니까 2는 빼고 1만 가지고 문제화 시킨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인물은 보니까 우리는 빨리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급속한계를 해야 된다. 나는 보니까 필요한 것만 골라가고 사교는 배척하자. 라고 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석이 입장을 반영하고 있네요. 그죠? 네. 일단 이런 자료를 보여주고 과제가 뭐예요? 그 자료에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그걸 찾아보세요. 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직 1차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의 주장과 근거를 분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찾아본 거고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아까 봤던 표에서는 인물들의 다양한 정황 근거를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사례를 보고 찾아봤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분류해 보기라는 겁니다. 분류 기준을 준 게 서양 문물의 수용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눠볼 수 있겠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겠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통해서 근거를 확인해 보기, 다시 또 모둠 활동으로 비교해 보기, 모둠 활동으로 의견 나눠보기, 개별 활동으로 자기평가 작성하기 등등으로 단계별 수업을 철저하고 있는 거지. 지금 첫 번째 나와 있었던 요거는 각자 하는 거예요. 그죠? 각자 사례를 읽고 찾아보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함께 분류해 보는 거예요. 3단계는 다시 각자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도 뭔가 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략 사이에도. 4단계는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5단계는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거고 6단계 작성은 또 각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과 모둠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단계별로 쭉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단계는 찾아볼래? 2단계는 분류해볼래? 3단계는 네가 혼자 근거를 한번 확인해볼래? 4단계는 다 함께 같이 비교하고 의견 나눠볼래? 5단계는 각자 글 써볼래? 이런 식으로 쭉 단계별로 설정해주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1차 시야. 1차 시 여기까지 끝난 거고 2차 시는 이제 뭐 하자 그랬었죠? 아까 2차 시에서? 아까 문제 있었잖아. 2차 시에는 역사적 인물들을 골라서 설명하자는 겁니다. 그죠? 1차 시 인물들을 골라서 설명하자는 거야. 지금 영희는 그래서 김옥균을 골라 설명하고 있군요. 그죠? 골라 설명하기 이게 바로 내러티브지. 그죠? 이렇게 했다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한 거를 설명해 주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발표인 것 같으니까 아마 발화식의 내러티브겠네 이거는. 1차 시 사례를 보고서 열심히 우리가 분석을 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했다면 2차 시는 그걸 자기가 작성한 다음에 남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수업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수업의 얼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랑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어떤 수업이구나라는 게.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 풀기 되게 어렵죠. 뭘 위한 수업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대다수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환 학습 지도안을 가지고 나오는 수업들은, 문제들은 전부 다 이게 뭘 위한 수업인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지라는 걸 자꾸 분석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모든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랑도 해보고 여러분이 혼자 또 해보시고.